이게 생중계가 되는 회의인데 아마 7월 7일자로 우리가 인사를 좀 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구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은 많은 회의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물 정책실장입니다. 친환경 도시활력 분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환경물 정책시 푸른도시국, 문화국, 체육국, 관광가이수국,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순으로 진행하며 각 실국 본부별로 5분 업무 보고 이어서 10분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물 정책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환경정책과 등 총 6개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5명입니다. 올해 예상 규모는 일반에게 세입 1,398억 원, 세출 2,529억 원, 가수도 사업 특별에게 세입 세출 4,454억 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실은 탄소 중립 기반 구축과 안전한 물 공급 기반 마련, 순환경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기질을 유지하고 환경교육도시 선정과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환경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다변화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 핵심 현안은 민선 국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환경 진단과 대응 방향입니다. 기후위기 일상화로 기후재난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안전한 물,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시민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탄소 중립 이행, 국제환경주제 강화, 순환경제 전환,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 국외에는 시민 기후보험 도입 등 기후재난에 따른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탄소 중립, 순환경제도시 부산 구현에 집중하겠습니다. 7조 시민의 행복한 자연생태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정책 목표로 하여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조 첫 번째 전략은 시민 친화 탄소 중립 생태도시 전환입니다. 부산형 2050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공부문,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기후보험 도입, 폭염쉼터, 클루프 등 인프라 확충, 물품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행을 힘쓰겠습니다. 9조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하구 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꼼꼼히 진행해서 낙동강 하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생태계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10조 깨끗한 수저환 확보와 스마트 물 환경도시 구현 전략입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수건인 추수원 다변화와 낙동강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깨끗한 생태 동청 조성, 수용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동부산원 통합 하수 처리 시설, 원천점 대심도 폐물터널 건설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전략입니다.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과 자원순환 클러스터, 업사이클 센터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광역 처리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조 깨끗한 공기와 환경복지 강화 전략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 대기질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원별 맞춤형 대기 관리와 미세먼지, 오존 저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 해소와 환경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17조 다음은 주요 현안과 공약 사업입니다. 시간 관계상 공약 사업과 핵심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취수원 다변화입니다. 현재 합천, 창녕 등 취수 계획지역 농가들의 지하수 고갈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한 주민 설득 어려움, 해당 지역 정치권 협조 제한, 정부의 낙동강 보호 해방 정책 추진과 상충 가능성 등으로 기존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한 기후부의 정책 방향이 변화가 있습니다.
안동땡로를 실소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던 대구시의 경우에도 기후부에서 올 4월부터 원점에서 기술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부, 우리시 전문가 그룹의 협력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시민기후보험입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부산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기후보험을 시행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20쪽 깨끗한 생태동천 조성입니다. 대표 도심 하천인 동천의 오염원 분석과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지용수 다변화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겠습니다. 24쪽 7번 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혁신입니다. 전력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입주기업 수요 증가에 따라 고품질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내 2계열을 활용하여 기장, 일광,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 시설과 공급 관로 건설을 기투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생곡마을 주민 이주 및 광역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주민 민원으로 소각시설 등 광역지시설 확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올 12월이면 생곡마을 주민 이주는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입지 재추진 시 지금까지의 이주 보상에 매몰 비용과 우려, 소각시설 등 광역처리시설 처리에 원점 재검토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현재 상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마지막으로 수용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용하수 처리장의 노후시설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하고 상부 공간을 생활스포츠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설 현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금 그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신재민 그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도 뜹니까? 라이브 생방송 화면에? 자료는 안 뜹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자료는 띄울 수가 없나요? 비공개 자료다. 근데 내용이 뭐 비공개로 할 만한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예를 들면은, 이 화면이 있으면은 반쪽은 우리 보고하시는 분 얼굴을 띄우고, 반쪽은 자료를 좀 띄워서, 이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편리를 좀 제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무슨 보안이 걸리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요즘 뭐 정보도 많이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를 관에서만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히 이제 라이브로 중계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동천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아마도 수천억을 네, 그렇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아직도 동천의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해서 들 거 아닙니까? 들고 예산이 드는 만큼 이 동천이 이게 완전히 이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예를 들면 바닷물을 끌어올려다가 네.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하는 거죠.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바닷물 물타기 해가지고 악취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천 자체는 도심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다 보니까 생활
하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식 하수 관거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그 밖에 이제 오염원으로 해서 유입되는 비점 오염원을 통한 오염 물질, 오염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그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노력들에 한편으로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원적으로 동천 자체가 유량이 적은 하천이고, 또 특히나 바로 바다로 이어져 있는 데다가 부산 연안의 이 동천 같은 경우에는 조속 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 감조하천이라 그래서 만조시에는 역류하는 예. 바닷물이 역류하는 상황이라 해수를 도수해가지고 위에 끌어올려가지고 펌핑해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해수 자체의 유량도 적을 뿐더러 그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 또 감조하천에다가 유량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 그리고 하수가 역류해서 쌓였던 침전됐던 스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걷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준설을 하는데, 완전히 다 준설을 하는데 뭐 한 6천억 이상의 돈이 든다고. 지금 쌓여있는 네, 그걸 완전히 오염물들이, 걷어내는데 복개되지 않는 돈천 쪽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데 돈 돈이 근본적으로는 일단 만약에 근본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준설부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개가 안 되고 공개돼 있는 네, 부분, 네. 거기는 이제 준설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 안 준설을 하는데도 아래쪽에 부분 준설을 아. 일부 했습니다만 극히 일부의 부분 준설이었고 근본적으로 걷어내는 데는 뭐 추정치입니다만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천억의 돈이 드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시도를 아직까지 못 해왔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수도수라든지 또 저희 이제 방안 중에 지천, 5개 지천 정도에서 흘러든 불명수라 그러는데 계곡수 같은 것, 민물을 좀 흘려보내고 그 하수 관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오폐수는 별도 처리가 되지만 우수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동천의 유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석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발원지가 네. 동천의 발원지가 성지곡 수원지인가요? 네, 그 송직 수원지 그 위쪽에 점포천 쪽도 있지만 여러 지천이 있습니다. 부전천, 호계천, 가야천, 점포천, 그러니까 뭐 그 네. 지천들이 다 네. 5개 천이 아마 합류돼 가지고 네, 네. 동천으로 흘러내려오는데 네. 그거 있잖아요. 그 발원지는 성지곡 수원지인가요? 송직 수원지가 꼭대기. 발원지 중에 한 곳이 거기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가 어딘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한강, 낙동강 요 발원지 하면은 저 태백의 그 황지연못, 뭐 네. 구룡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네. 그 물길의 제일 꼭대기. 네. 예. 성지곡 수원지 아닌가요? 성지곡 수원지에서 성지곡 가장 수원지. 많이 예, 흘러들어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제 동천으로 흘러드는 하수관거는 다른 데로 다 뺐죠. 하수, 오수, 오폐수는 별도로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서 별로 그러니까 다 뺀 거 아니에요? 동천으로 바로 네,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분류식 하수관거 자체는 평시에는 우수기나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 때 전에 이제 평시에는 분류식 하수관거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오폐수를 처리하는 이 주 물길이 있고요. 그 옆에 우수가 따로 돼 있어요. 따로. 근데 이게 박스로 해가지고 막혀 있다기보다는 네. 벽을 쳐서 흐름이 별도로 되도록 되어 있고 우수는 이제 강으로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오폐수는 하수 처리 시설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중호우 시나 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섞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실제 그러면 오염수가 그 저 들어가는 만조시에 이제 바닷물이 역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역류를 하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바닷물이? 사실 동천 그 위쪽에 지금 복개 그 위에까지 복개 저- 위에까지.
그 도수 되는 부분, 해수 도수를 일부러 바닷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위에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해수가 그 위에, 그러니까 복개 안 된 부분 그 위에서부터도 흘러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개가 안 되고 이제 복개가 안 된 부분조차도 네. 지금 그 준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복개돼 있는 거기는 뭐 엉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이제 도대체 어떤 오염원들이 완전히 부전천이나 쌓이고 네. 쌓이고 쌓여 있는지 네. 이것도 지금 그 도대체 이게 추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류식 하수 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하수 관거가 돼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제 침전이 일어나서 이게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긁어내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복개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많이 침전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이제 그 자연 하천들 네. 이걸 이제 산업화 시대에 전부 콘크리트로 셀이 다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덮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이게 도로를 만들고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폐수 처리를 하는 부분, 분류식 하수 관거를 통해 가지고 오폐수 별도로 하수 처리식을 보내는 그러니까요. 걸 했다 하더라도 네. 동천 같은 도시 마천들 같은 경우에는 B.5 자동차에서 그렇죠. 예. 이제 배출되는 그런 이제 그 물질들 내는 것들이 도로에 쌓여 있다가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고 싹 다. 네, 그런 부분들도 큰 오염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요거 이제 그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더라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애초에 우리가 이제는 찔끔찔끔 예산 넣고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동천이 자연 하천으로서 제 기능 또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하천으로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이제는 복개한 것을 한번 걷어내는 작업도 예를 들면 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네. 근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물론 이제 복개한 것을 싹 다 걷어내가지고 자연 하천 형식으로 예를 들면 청계천이나 네. 물론 청계천도 지금 뭐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려가지고 사실은 원래 자연 하천으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이건 아닌데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삼아가지고 한번 복귀한 것을 이제는 걷어내는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걷어내게 되면 이제 도로 문제가 생기겠죠. 교통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걷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 생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문제가 또 개인 재산권 문제도 또 생길 거고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복개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이제 그 생업을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그 상태하고 우리가 복개한 것을 싹 다 걷어내가지고 완전히 이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을 가지고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복개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완전히 이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하천으로 복원됐을 때 이게 거의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장사가 더 잘 될 것인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복귀한 것을 걷어냈을 때 아주 자연 하천의 모습을 되찾았을 때 더 많은 부산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되지 더 잘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더니 간에 그 전반적인 우리가 이걸 복귀한 것을 싹 다 걷어낸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민원들, 교통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예산도 한번 추계를 한번 해봅시다. 안 그래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년 전쯤에 부전천 복개를 걷어내가지고 이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께서 말씀 주셨던 바로 이제 부전천이 복개되어 있다 보니 도로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 교통 흐름이라든지 또 주변 건물의 상가의 상권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또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이제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려운 점 난제가 있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들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 지역구 이제 덕천천도 있거든요. 네. 광덕물 저기 이제 그 상계봉에서 내려오는 일곱수 물인데 여기도 이제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비점 오염원들이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제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덕천천을 따라서 이제 학교 다니고 그 물놀이 하고 하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벌써 수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형태의 자연 하천을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께 이제 돌려드린다면 이거는 아마 그 도시의 경관 문제가 아니고 부산을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곳곳에 도심 하천이 깨끗한 물이 흘러다니고 그리고 그 주변과 연계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또 더 이제 자연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시민들께 좀 그런 그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고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또 우리 부산시가 주도해가지고는 다 안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큰 그림들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해 나간다면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복개되어 있는 부산의 대부분의 복개 하천들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언제까지 콘크리트로 그냥 막 발라가지고 사실은 감춰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보기 민망하니까 이제 감춰놓은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산업화 시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떤 시민의 삶 그리고 조금 더 이 도시가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화의 결과물, 산업화의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콘크리트로 다 발라가지고 그냥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안 보이게 해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천에 대해서 이 근처에 가면 시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강에 이 냄새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오는데 이 와가지고 냄새 풀풀 풍기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시민들께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감추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뭐 동원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식은 이제는 좀 곤란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거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주요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만 네. 여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하천은 5개 지천이 있지만 근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우가 없을 때는 말라버리는 하천인데 네. 상면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혀 없고 네. 시장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감조 하천에서 광무교까지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복개가 안 돼 있는 부분까지. 네. 배수해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 지역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실제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호수 분류가 완전히 다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할 겁니다. 예. 예, CS 발표하는 이런 수치적 데이터는 95% 이상 네.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땐 70%도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결국 동천으로 이게 배수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닷물이 밀려올 때는 물이 못 내려가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요거를 한번 진짜로 면밀하게 이 주변에 오폐수 분리 얼마나 됐는지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구부에 지금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광무교에서 다시 내려보내는데 실제로 취수구의 위치가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 취수구가 있는 그곳의 바닷물이지만 그 물의 수질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심해로 들어가는 방법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조 때의 문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동부라도 한번 하구부에 설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썩은 물이 바다에서 다시 밀려오지 않도록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무조건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께서 근본적으로 이 동천은 뜯어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실행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보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분류식 하수 광거는 뭐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나 주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된 일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분류식 광거에 빠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류식 하수 광거에다가 그 개별 가정집들 같은 경우는 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뭐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런 부분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오염원들이 실제로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취수구 바닷물을 취수하는 부분에 대한 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분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수구 위치에 따른 원래 이제 취수하는 바닷물에 어느 정도 이제 깨끗한가 하는 정도나 또 만주시에 이제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올 때 사실 그 동천에 흘러가는 바다 쪽에 물이 사실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항만시설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역류해서 오염물질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뭐 검토가 전혀 안 된 부분은 아닐 것인데 제가 이제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확인해보고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예, 이제는 뭔가 이제 근본적인 뭔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산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대로 또 시민분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의 문제는 그것대로 또 전반적인 이제 교통 흐름이나 교통 체계상의 문제는 또 그것대로 또 이제 법령의 문제는 또 법령의 문제대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불일치되는 그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파악을 해서 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동천이 당장 어렵다면 부산에 다른 북계천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덕천천이라든지 네. 소규모 도심 하천들 거기부터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저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부산의 전반적인 이제 북계천들을 한번 쫙 한번 수면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이제. 네.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네.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먹는 물 문제는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제 이게 녹조 왔다라는 뉴스가 뜨면 네. 이제는 거의 뭐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응당, 이쯤 되면 녹조 오는구나. 이게 사실은 이제 절망하신 거거든요. 예. 이랬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경상남도 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뭐 돼가는 것 같다가 또 원점으로 또 돌아오고,
이 과정을 저희들이 도대체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절망적인 마음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의 흐르는 물에다가 파이프를 꽂아서 정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상수원의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파이프 꽂아가지고 치수원으로 서 원수를 써가지고 그 정수해가지고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좀 팔당된 상수원, 모든 것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흐르는 물에다가 세상 천지에 거기에 이 오만 오염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흘러가는 물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한다. 이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문명국가가, 아니, 이전에 문명국가 이전에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밖에서 가져가가지고 그냥 이제 먹는 물 쓰고만 했던 이런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 뻔히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네.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푸른 도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도시국장 김상대입니다. 푸른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37페이지까지 기본 현황과 그간 주요 정책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책 환경 진단 및 대응 방향입니다. 폭염,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녹색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생활 공간으로 녹색 공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와 서비스 확대,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행복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 속의 푸른 도시 부산을 목표로 4개 전략과 12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달맞이 공원 조성, 대표공원 재정비, 이기대 공원 조성, 유엔평화문화공원화 등 신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 대공원, 보약숲 산수장, 에이펙 나루공원, 관광자원화 등 시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 여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금정산 국립공원과 낙동강 하구 5대 공원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속의 여가 문화 확산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노후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 시민체감형 도시공원을 지속 확충해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정원도시 생태계 조성, 부산 가든쇼 추진 등 정원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공원 여가 문화와 맨발 걷기 문화 확산 갈매길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힐링숲 조성입니다. 부산 그린숲 구축, 탄소 흡수원 정진 등 생활권 내 도시숲을 확대하고 해운대 수목원 2단계, 사성숲 체험교육관, 산림휴양시설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동물원 정상화, 반려문화공원 조성, 반려문화 복합 클러스터 기본 구상 용역 추진 등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및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강화 및 복지 실현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46페이지. 먼저 금정산과 낙동강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 3일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얼숙도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하고 삼락, 맥도, 대저, 함양생태공원을 각 공간별로 특화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도시를 지키는 부산 그린숲 구축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 방파제와 녹음기를 확대하고 나무 탄소 흡수량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나무 심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현안 3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산 국립동물원 새 출발입니다.
금년 4월 소송 결과에 따라 삼정 더파크 동물원을 478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장기 휴원으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과 운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련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중앙시 투자심사 통과, 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토지 보상 등 남은 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부산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개장 10주년을 맞아 변화된 시민 수요와 이용 환경을 반영하여 풍요로운 숲 조성, 물 공간 개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금강공원 리뉴얼 사업은 그동안 장기 포도요원 사업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유휴시설 재구조와 공공주차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달맞이 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고 조경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원 내 기존 건축물은 세부 활용 계획이 확정된 대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시 재정 부담 완화에 위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기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트 파빌리온과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휴게 편의시설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중장기 교양시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조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약숲 판수장 구축 확대는 숲속 농어와 운동시설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금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지 선정을 거쳐 부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령산 유원지 재생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3,574억 원 규모의 민간 제한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공수전망대와 2단계 로프웨이 사업이 진행 중이나 개발에 대한 시민의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기하여 황령산 전체에 대한 보존과 이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푸른 도시국이 추진한 사업들은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계획된 모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속도 있게 완수하여 프로 활력이 넘치는 부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달맞이 공원 조성 몇 가지 사업들 보니까 이거는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사업이 조금 축소 재검토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기대 공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예. 예. 전반적으로 조금 더 수비를 해서 예. 재검토할 부분을 새로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그러니까 예, 이것도 아마 달맞이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이기대 공원 조성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고 아마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을 꼼꼼하게 재검토해서 네. 한번 추진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됐던 데 속도를 붙이지 말고 네. 한번 다시 꼼꼼하게 한번 사업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여러 가지 이번에 여러 가지 주신 대로 의견하고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우리 기획관님이 그 추경 편찬 불효불급한 예산이나 또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부분 또는 이제 재검토해서 우리가 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등 전반적인 작업들은 재정관이 저희가 뭐 사업별로 리스트를 잡아놓고 실국별로 협의를 거친 뒤에 이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저희들 그 전에 사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이기대 달맞이 공원도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하루 이제 예. 그 관련 실국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삼정 더 파크는 이게 지금 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태죠. 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약금 10%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그 27년, 28년에 그래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 계약금이 한 48억 정도 네, 지급이 됐고 그러면은 그 시재정이 앞으로 한 4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여기 이제 소풍도 많이 가고 막 그랬던 지역인데 그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동물원들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그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그런 규모의 동물원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우선 그 삼정에서 운영하는 규모로 그 우선 인수하여서 그 공동묘원으로 이제 오픈하고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동물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그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동물원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대단히 좋은 지역인데 아주 경쟁력 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부산 시민들만 수요를 가지고서는 이 동물원이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100%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이나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 오면은 주차장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순히 우리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냥 동물원으로 그냥 뭐 여기저기 있는 흔한 동물원으로 그냥 가겠다 이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또 시 재정을 또 갉아먹을 수 있는 측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고민 없이 가지 말고 정말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형태가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해외 여러 다른 사례들도 좀 보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부산시가 이제 매입을 하는데 이게 480억 정도 드는데 이 전부 100%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그냥 고민 없이 가기보다는 부산에 좀 특화된 형태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또 좋은 공간으로 돌려드리면서 또 시재정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또 시민들에게 크게 만족감을 못 주는 형태로 가버리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분들 의견도 폭넓게 좀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들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대로 주위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 동물들 사례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예. 황영산 유원지에는 예,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하시고 찬반이 이제 또 격하게 또 충돌하는 모습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가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자분들 모시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양해 가능한 수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것까지 면밀하게 해가지고 시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해관계자분들 또 찬반 주장을 가지신 분들 소통을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시가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제가 좀 직접 챙길 텐데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다음 문화국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국은 세계과의 6개 사업소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영상 콘텐츠 산업과하고 미술과 박물관 해서 문화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과 문화회관, 영화전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세계유산위원회 유치와 피난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했고요. 또 국제영화제는
30주년 맞아서 세계 6대 영화제로 지금 도약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도 계속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73쪽에서 보듯이 이제는 문화 인프라 투자를 좀 넘어서서 시민의 일상 문화 향유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고, 문화 분야에서도 지금 AI 발전에 좀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의 문화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문화 기본 도시 부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술과 또 콘텐츠 창작 환경을 좀 체계화하는 키우는 부산, 또 시민생활 문화를 활성화하는 누리는 부산, 문화를 좀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만드는 부산을 기본 전략으로 좀 삼아서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플랫폼 505051을 구축해서 창작자와 시민, 투자 이렇게 다 연결하는 문화 생태를 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거버넌스도 재정립해서 시민과 창작자 의견을 잘 수렴하고 환류를 해서 정책 체감도를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74쪽에 민선국이 문화국은 문화 기본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해서 3대 전략 아래 12개 중점까지를 추진하겠습니다. 75쪽에 먼저 생활권 중심의 문화 기본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 일상 속의 문화 향유 기회를 좀 더 높이고, 플랫폼 051을 조속히 구축해서 예술인은 소득을 좀 창출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조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좀 더 고도화를 하고 예술인 창작 공간과 전시 공간도 좀 더 확충해서 창작 환경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에는 아트코리아 랩을 부산으로 좀 유치하고, 아울러서 문화예술 펀드, 공연예술 마켓 등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좀 더 갖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는 문화시설 확충도 권역별로 이제 균형 있게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 문화시설도 적기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금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포럼부터 시작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회의 이후에도 도시 브랜드 제고라든지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해서 센터 유치 같은 후속 자산을 남길 수 있도록 계속 유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피난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올해 9월에 예비평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와 그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조선통신사 기록물들도 활용해서 문화교류를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부터 82쪽은 문화유산 전략입니다. 이제 전승과 보존을 넘어서서 시민과 접점 기회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관련해서 브랜드와 상품 개발, 또 부산만의 공연으로 확장을 좀 시켜서 이것을 부산만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영화 영상 콘텐츠 도시 조성 전략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전당 중심으로 해서 시민 모두의 영화 창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84쪽 영화 영상 산업이 굉장히 환경 변화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영화 영상 AI 창작 센터를 좀 조성하고 관련한 전문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부산이 지스타 연구 개최 도시로 좀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e스포츠 진행재단 부산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게임 e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86쪽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상시적으로 K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K 컨텐츠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다양한 대중문화 그 축제도 좀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K 컬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주요 현안과 신규 사업은 의사결정이 좀 더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통합 수장고 건립입니다. 이게 부산시 산하의 박물관, 미술관 수장고가 앞으로 한 6년 이내에는 좀 포화 상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 여러 가지 이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황인데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입지 검토와 다양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시민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콘서트홀 건립하면서 주차장 부분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어서 지금 시민공원 북문 쪽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염토가 발견이 됐고 계속 오염 정화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고 이게 공사비가 중간 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 공급 그러니까 주차장 공급 부분과 수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이 방송국 PD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콘서트홀에 이제 클래식 이제 들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음향 시설이면은 대한민국 최고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콘서트홀. 네, 국내에서 최신 음향 시설이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공연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홀 그러면은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콘서트홀을 통해서 이게 시 입장에서 볼 때 남는 장사가 좀 됩니까? 현재 지금 작년 6월에 개관을 해서 딱 1년 지금 된 상황이고요. 티켓 판매 수익만 봐서는 거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33억 정도 이제 콘서트홀에 되는데 한 40% 정도까지는 지금 재정 자립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연 수입만 하면은 한 40억 이상이 좀 올라가는 형태인데 부대 수입까지 하면은 조금 더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고 그러면 이제 티켓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콘서트홀이 어떻든 이제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연이 올라가고 그 티켓을 팔고 그러면은 그게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 기획을 한다 이러면 그쪽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전체 계약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티켓 요금을 결정하고 수입이야 저희가 다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0년 이상 된 도시들 보면 극장을 운영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게 국가가 하는 데도 있고 또 민간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자생력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 향유권 또 수준 높은 이제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예술 작품들을 제공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자생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홀도 그 방향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클래식 부산이라고 해서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를 다 관할하는 사업소 형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편성이 다 세출 세입으로 잡히는 구조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법인이 돼 있습니다. 재단 법인이 돼 있어서 여기는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이 창출되면은 그것을 다음 해에 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획 공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는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런 고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식 부산이 사업소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부라든지 여러 협찬 그리고 좀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거는 재단법인 법인 형태. 재단법인 예, 형태. 예, 맞습니다. 국가 재정은 거의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계속 그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도 네. 예, 법인화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 조금 그 예술 분야에서는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대의 부분에서 예를 들어 주차량 수입을 조금 더 그렇죠. 높인다든지 부대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술의 전당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예를 들면 어떤 전시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이 열리게 되면 그 전시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아주 뭐 성악가가 한 명 선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시민들과 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걸 유료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콘서트 홀은 1년이 된 건데 상당히 좋은 이제 문화 인프라 공간적 측면에서 우리가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수익을 창출을 해가지고 다음 작품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작품에 참여하는 또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사업소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이제 전환한다든지 뭐 이 체계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들을 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엊그제 정명훈 감독님 뵀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게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제 30분 면담이었는데 한 70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라스칼라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 저희들이 감독님하고 좀 머리를 잘 맞대고 그리고 라스칼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오페라 하우스 문제도 있고 콘서트 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이 정말로 문화, 예술, 음악 이것이 차고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이제 찾기로 했으니까 우리 문화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국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체육국은 현재 3개과 9개 팀 1개 사업소 총 136명 병원으로 일반역에 세출해서는 1,869원, 체육진흥기금은 지난해 기준 1,019억이며 출자기관인 아시아드 CC와 부산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해서 부산 체육행정의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최초로 프로 스포츠 구단 4개 종목을 갖추었고 LIV 골프 대회 등 대규모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연이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규격에 맞는 전문 체육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생활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및 대회 개최뿐 아니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2025년 말에 개최한 전국체전과 올해 소년체전을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장님 철학에 따라 체육단체와의 직접적 소통과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체육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메가 이벤트의 성공으로 시민들의 스포츠 열기가 매우 뜨거우며 공공체육시설 이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함에 따라 유유부지를 활용한 시민 밀착형 인프라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정책 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체육국은 체육이 일상이 되는 스포츠 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엘리트 체육 선도 도시 실현과 생활체육 메카 도시 조성, 그리고 2027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성공 개최라는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요 역점 시책입니다. 엘리트 체육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 체육회, 부산연구원과 협업하여 전국 시도 최초로 체육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민정국이 부산 체육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지원은 두텁게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단체와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별 200만 관중 유치와 프로구단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4대 프로스포츠 보유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전문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사직야구장은 주간부서의 북항 동구장 추진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유연하고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메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365일 체육이 일상이 되도록 일상 밀착형 러닝 콘텐츠 발굴과 해상 교량 등을 활용한 부산 특화 체육 이벤트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틈새 부지를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체육환경 구축과 참여 종목 다양화로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지원도 챙겨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지난해 전국체전과 올해 전국 소년체전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감동의 생활체육 대축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체육부 캐침 현안과 공약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먼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조정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북한 동구장 건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간 부서의 추진 속도에 발맞추어 사직야구장 재개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수 시즌급인 사직야구장의 철저한 보수 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서부산을 에코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서부산의 낙동강 수변 자원과 생태 수상 레저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제교류형 스포츠 관광 행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영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수영장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수영 참여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유휴부지 및 공공용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 여건 마련 및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요트경기장 재개발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투자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체 계류지 확보 속도에 맞추어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12월 6일에 개최하는 2026년 부산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산의 대표 해상 교량과 해양 경관을 활용한 불경 최초 국제 공인 마라톤 대회인 만큼 스포츠 관광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븐 브릿지 투어를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확장하여 부산 생활 스포츠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글로벌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11시 반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 반.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관광마이스국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까지 남았는데, 이 보고만 들어도 10시 반이 이제 넘어갈 것 같고, 또 10시 반에 또 제가 이석을 해야 다음 행사가 바로 또 부경대학교에서 이제 해양 AI 관련 협약식도 있고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 라이브인데,
다음번에는 뒤에 시간을 좀 확 비워가지고 1시간 반으로 예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 회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지켜보시는 시민들께서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간을 10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관광마이스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는 제가 자료를 조금씩 미리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업무보고는 별도로 드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 문화국하고 체육국하고 이렇게 국을 별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직접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문화국 따로, 체육국 따로. 대개의 경우 보면 이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문화체육국 이렇게 많이 돼 있던데 직접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그 문화체육이 사실은 행사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 부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국장 입장에서는 이제 행사와 이런 축제에 그 가야 되는 부분도 약간 분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술인 분들이나 또 체육인들을 이렇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 국이 분리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뭐 현안별로 국을 다 만들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게 하겠지만, 체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차림을 지금 대외적인 행사나 이런 유관단체와의 소통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업무상으로는 좀 연계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마이스국도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직접 보도록 하고, 이제 TF를 출범을 시켰잖아요. TF를 출범시킨 취지는 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마이스국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날렵하고 가볍고 날렵하고 신속하고 유능하게 해서 단기 정말로 이게 물밀듯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우리 정말 고맙게도 부산을 찾아주고 계시잖아요. 예.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키워야 된다. 기왕에 우리 부산에 이제 여러 관광 인프라라든지 컨텐츠가 부족한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TF 조직을 출범시킨 겁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행정 역량을, 그다음에 모든 아이디어들을, 그다음에 또 현업에 계신 분들 이야기까지 싹 다 듣고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의견 청취하고 할 수 있는 것들 행정 역량을 결집을 해가지고 이번 참에 완전히 한 단계 부산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TF를 출범시킨 취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이 부족하면 더 파견시키세요. 제 인사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가장 유능하신 분으로,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 이런 이제 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제가 되는 관광, 돈이 되는 관광, 전 세계 시민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부산을 만들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TF 운영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평가도 엄청 좋으시고 일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승진하신 거잖아요. 사인은 제가 했지만 그 승진은
부산시 공무원분들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평가, 그분들이 바라보는 능력, 유능함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인은 제가 하지만 결국은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낙동강 관리본부로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제가 이제 그 임명을 한 것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뭐 좀 한직으로 치부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낙동강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일 잘하시고 또 뭐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제 국장님을 낙동강 관리본부장으로 제가 모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연구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을 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이 한강입니다. 한강. 이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이 한강을 끼고서 얼마나 이게 이 삶의 질을 높이고 한강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완전히 한강 가면 뭐 강아지 데리고 가는 분부터 해가지고 오만 축제 행사 또 스포츠 여가, 정말로 시민의 공간으로서 한강이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가 이제 낙동강 보면 아주 그냥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까? 이걸 늘 고민을 해왔는데, 제가 국회의원 10년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우리 부산이 바다를 통해서 그동안 발전을 해왔다면, 그렇게 해서 동부산이 부산을 대표하는 동부산, 부산의 대표 선수 동부산을 만들었고,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산이 이제 동서격차도 심하고 돼 있는데, 이제는 이 낙동강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낙동강 범람 해수에 따라 가지고 그 주변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제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 연구원장님 보고 이 근본적으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범람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범람이 아니고 침수. 근데 뭐 시민들 입장에서 범람이든 침수든 뭐 거의 뭐 같은 형태일 텐데,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그 제방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방을 또 물금에서부터 쌓을 건지, 아니면은 강 양안으로 해가지고 쭉 쌓는데, 또 쌓더라도 이제 별도로 이용 가능한 부지가 나오지 않는 곳까지 굳이 뭐 제방을 쌓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좀 부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박사님들 모여가지고 TF를 꾸려서 결과를 내놓든지 좀 내놔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낙동강을 이제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시설물도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방을 쌓게 되면 자연제방, 친환경 자연제방을 쌓게 되겠죠. 근데 이 제방 쌓는 것, 제방의 모양, 제방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제방 자체가 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 네덜란드 사례들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낙동강을 그냥 비가 많이 오면 침수하고 범람하는 하천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시설물도 안 되는, 그리고 침수를 전제로 지금 낙동강을 이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떨어고쳐가지고 대규모 말하자면 치수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2016년도에 국토연구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연제방을 쌓았을 경우에 예산을 보니까 그때 한 1조 8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하면 뭐 3배, 4배 더 늘었을 텐데, 이 방법을 부산연구원하고 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아마 그 예산이 엄청 들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보되는 국가 하천 부지를 이용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강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10배, 100배의 더 큰 의미를 부산 시민들이 낙동강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저 방법을 고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비 오면은 침수를 전제로, 범람을 전제로, 침수를 전제로 낙동강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침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국가 하천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동서격차를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가 좀 낙동강을 바라봐야 되겠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또 그 강서구청에도 근무했었고 또 지금 신고항 업무도 봤었는데 항상 저도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그 한강공원 저도 가면서 항상 느낍니다. 거기는 관광지로서 서울 시민들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곳인데 왜 부산은 낙동강이 이렇게 그 분치가 이렇게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낙동강 위에 환경청하고 어떤 우리가 실생이나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 하천 청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TF라든지 전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앞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문화재라는 것이 무슨 이게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만 문화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날라다니는 새도 문화재더라고요. 날라다니는 새도 문화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철새 도래지고 또 생태 국가 도시공원 지정 사업도 되고 있고 또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함부로 손도 못 대는 것도 있고 낙동강 이후 환경부하고 또 이해관계도 또 다른 측면들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 또 부산 시민들의 지수원으로서 또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친환경 방식으로 자연 재반을 쌓자 그러면 일부 또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해관계와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부산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하나의 발판으로서 하나의 자원으로서 낙동강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 침수하는갑다, 때 되면 물에 잠기는갑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것도 더 이상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왜 그 왕조 시대에도 물을 관리 잘하는 왕이 결국은 이제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치수 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근데 아직도 이게 비 많이 오면은 이게 넘치는 강을, 침수되는 강을 가만히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거 가셨으니까 한번 낙동강과 관련해서 그 이전과 이후 획을 끊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아주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연구원하고도 머리를 좀 맞대봐 주십시오. 예. 예정된 10시 반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일정을 좀 잡지 않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해법과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의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변인께서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